경기도 파주의 한 버스 회사가 이틀 전 경영 적자를 이유로 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선 등 10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출근 첫날인 오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파주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병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가람마을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서울 양재와 여의도로 가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가 승객들을 처음으로 태우는 곳인데요. 아직은 이른 시각이라 많은 시민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주의 한 버스 회사가 운영 적자폭이 너무 크다며 지난 토요일부터 서울로 가는 6개 노선과 시내버스 4개 노선 운행을 1년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5년 만에 450억 원 넘는 적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일방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선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매일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주시는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노선이 없는 광역 노선에는 전세버스 13대를 투입하고 시내 노선은 다른 업체에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파주 문산 버스터미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도로변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버스가 운행 중인 문산터미널. 지역 주민부터 군인까지 수많은 이들을 실어 나른 파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설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이용객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파주의 변천사를 지켜본 문산터미널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반세기가량 동안 북파주 지역의 상징이 된 파주 문산 버스터미널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 버스터미널 차고지를 소유한 운송회사가 경유 버스 노선을 대부분 매각해 더 이상 차고지가 필요 없게 되자 이곳을 개발해 오래된 환경을 바꾸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터미널은 사라지지만 지금과 같이 버스 정류장 기능은 유지됩니다. 해당 운송회사는 공공기여 취지로 터미널 입구 도로변에 길이 18m의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현재 정류장이 없는 길 건너에도 12m 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기부 체납할 계획입니다. 12월 열리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오늘 공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7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전 복합터미널 지하주차장에 냉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객 안전을 책임진 버스기사들과 청소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쌓이며 대기 상태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000여 대의 버스들이 드나드는 대전 복합터미널 지하주차장. 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실내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온도를 재보니 폭염 경보 발령 수준인 35도. 버스 기사들은 물론 이곳에서 온종일 일하는 세차 직원들과 청소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기절로 가려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는 아주 그냥 감귤도 어쩌다 몇 번째에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진짜 들어오기 싫네요. 찜통더위뿐만 아니라 매캐한 버스 매연에서 비롯된 열악한 대기 질도 문제입니다. 특히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목이 막 진짜 안 좋아요. 첫째 목하고 막 희한한 그 디젤 그거 두 가지. 그런데 복합터미널의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직접 재봤습니다. 1ppm으로 환경부 기준치의 10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복합터미널 측은 냉방교와 환풍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기사 대기실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공회전을 막는 캠페인 등 근본적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여하튼 비용을 최대한 투자해서 불편 좀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이 매년 수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각 운송사업자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한 지하철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이야기인데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경사가 높게 건설됐을까요?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공촌 사거리에서 검단 방향 도로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 높이 솟구쳐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이 다닐 철로입니다. 스키 점프대만큼이나 가팔라 보입니다. 볼 때마다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볼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만드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2호선입니다. 문제의 구간은 검단 방향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넘어와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하향으로 2.5% 구배가 져 있고 레일은 상향으로 5.5% 구배가 져 있기 때문에 그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두 개가 합하여진 8%의 구배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처럼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철로를 옆에서 보면 일반 도로와 비슷한 3도 정도의 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돼요. 그런데도 이런 기형적인 설계가 나온 건 경인 아라뱃길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5,000톤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일반 다리보다 1.5배 더 높이 지었습니다. 하저 터널로 넘어왔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건설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안전을 위해 지하철 속도를 시속 80km에서 45km로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지하철 2호선을 롤러코스터나 마개의 지하철이라는 별명까지 붙이며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하철 소음 피해에 대한 당국의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이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상계역 앞 기상 구간입니다. 시속 20km로 달리는 지하철의 소음을 재봤습니다. 대형 트럭이 쏟아내는 굉음과 비슷한 85.2dB. 이 철도에서 바로 옆 아파트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20m. 철도 소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들리는 지하철 소음은 어떤지 14층 집으로 올라가 재봤습니다. 74dB, 철도변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철도는 곡선 구간이라서 지하철이 지날 때 바퀴들이 일으키는 쇠마찰음이 특히 심합니다. 굉장히 소음이 지금 이 소리 있죠. 너무너무 시끄럽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청력 검사를 하니까 70대 청력이래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주민들의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하철이 먼저 생겼더라도 소음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은 85년도에 개통이 되었는데 아파트는 5년 뒤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30% 과실상계를 해서 2억 5,5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로 인한 소음 피해는 방음벽에 효과가 없는 4층 이상 아파트에 한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공사는 먼저 생긴 지하철 노선 옆으로 대책 없이 들어서는 아파트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지하철역 승강기가 고장나면서 13명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시간 만에 모두 구조되는데요. 승객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시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탔던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고장 사고가 일어난 노약자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철 이용객 13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모두 구조되기까지는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일부 이용객들은 어지러움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안전하게 저희들이 구출을 하다가 보니까 구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엘리베이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합정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약 3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인가도 문적시 받았다는데도 이제 사고 나서 저희가.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가 어쩌다가 난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6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건물 1층에 세워진 승강기 위에서 작업을 한 뒤 아래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위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벽과 승강기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종아리가 골절되고 허벅지와 골반을 다쳤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복부에도 충격이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에선 60대 남성이 갑자기 움직인 승강기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상반신만 드러낸 채 승강기 천장과 입구에 끼어 있습니다. 걸리시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 2명 잡아주셔야 돼요. 구조대원이 승강기 천장과 입구에 틈을 벌려 끼인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후 2시 무렵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 6층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60대 남성이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몸이 끼인 겁니다. 10여 분 만에 구조된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틈 사이를 꼈다고요. 승강기에 함께 탔던 19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승강기는 20년 전 국내 기업이 제작한 것으로 백화점 측은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인가도 문제 없이 받았다는데도 이제 사고 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고. 사고 승강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운행하는데 6층 영화관 관람객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출입문이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30대 한 명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입구입니다. 남자 3명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 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던 한 남자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2명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한 피해자들은 바로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승강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공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근데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완전 큰 소리가 났어요. 이러고 경찰이 오고 남자는 이 사고로 30살 A씨가 숨지고 B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친구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 승강기 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지난 12일 승강기 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았고 보완을 거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인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겁니다.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먼저 사고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 점검을 하다 지하 1층 바닥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퇴근길 승강기에 탄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자 승강기와 벽 사이 틈에 발이 빠진 채 말려 들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13층하고 12층.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보나 딱 그 다리가 걸리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밑으로. 사고가
난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잇따랐던 3차례 고장으로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고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릴 때 승강기를 멈춰주는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 승강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전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전기기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고장 원인과 점검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40대형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15층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중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죠. 그게 열리니까 뒤로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 뒤에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서 온라인에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지하철, 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버스 정류장.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된 이 영상들에는 모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의 다리가 찍혀 있습니다.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촬영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성도착증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여고생의 짧은 치마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정작 영상이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실제 불안했던 경험을 토로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앞쪽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그 부위를 막 좀 찍는 듯한 느낌도 나고 힐끔힐끔 쳐다봐가지고 막 소리도 조금씩 나고. 몰카 범죄는 적발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을 숨기려 하다 들통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나연수입니다. 네, 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헌법연구관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네,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남역은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붐비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40대인 A씨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성폭력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재차 신분을 추궁하자 공무원이라고만 대답했는데요. 경찰 시스템 확인 결과 A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헌법연구관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산하에 있는 헌법연구관들은 사건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습니다. A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1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나연수입니다. 더운 날씨일수록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범죄가 있는데 바로 몰래카메라, 몰카 범죄입니다. 이 몰카 범죄는 봄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가벼워진 여성들의 옷차림. 더운 날씨가 되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 범죄입니다. 최근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몰카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몰카 범죄 건수는 7,6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늘었습니다. 특히 날이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몰카 범죄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
볼펜, 시계 등 기기는 더욱 발달하고 오피스텔처럼 예상치 못한 곳까지 침투하는 등 몰카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자로서 되게 불안하고요. 지금 이렇게 친구랑 길거리를 걷다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몰카 범죄를 가장 주의하셔야 될 곳은 이곳 지하철입니다. 몰카 범죄 10건 중 3건은 대합실이나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짧은 옷을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또 길거리를 비롯해 숙박업소, 목욕탕 몰카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몰카 범죄. 최근 경찰은 몰카 단속 인원을 늘렸고 법원도 몰카 범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녹화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수백여 명이 이 몰카에 당했지만 워낙 교묘히 설치돼 있어서 피해 여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녹화돼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30살 현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바로 제주도에 있는 한 공원 여자 화장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여성은 100여 명, 60여 차례 인터넷에 올렸지만 압수한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몰래 카메라입니다. 이 몰래 카메라는 경기에서 보면 바로 쳐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부착돼 있었지만 피해 여성 그 누구도 이것이 몰래 카메라인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스위치처럼 생겨 몰래 카메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고 별다른 전과도 없는 피의자는 호기심에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회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 여자 화장실 몰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 장비에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네, 회식 자리에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행동을 훔쳐본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 자리를 알아보겠다면서 미리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8월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가 설치한 겁니다. 김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회식 자리를 예약하겠다며 이른 오후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종업원은 예약을 하러 왔다는 김 씨가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던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평소 청소도구가 없던 칸이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자 정리하는 도중에 카메라가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추궁하자 김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열리는 리조트의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늘 회식 장소를 다른 부원들보다 일찍 가던 김 씨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여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달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엔 사무실 책상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법으로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로 설치한 카메라나 찍힌 사진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스틱의 머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공격을 당하고는 합니다. 그것도 동물에 의해서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황당한 사건들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성기 무는 거대 뱀. 2016년 5월 3m 정도의 거대한 비단구렁이가 이 태국 남성의 성기를 물고 말았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뱀의 머리는 화장실 문에 묶여 있었고 나머지 몸은 변기에 처박혀 있었는데요. 뱀을 꺼내기 위해서 이들은 변기까지 분해해야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병원에서 뱀과 이 사내 둘 다 무사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화장지 중독 캥거루.
2016년 9월 한 호주 남성이 공공 화장실에서 캥거루가 화장지를 먹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캥거루가 화장실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 화장실의 시원한 온도와 그늘, 그리고 물과 화장지를 제공하는 최고의 환경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캥거루는 종종 하드보드 박스를 먹기도 하며 화장지는 박스와 비슷하며 오히려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종종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뒤 동일한 캥거루가 또 한 번 화장지를 먹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네요. 호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2016년 9월 한 해 동안 거미에게 2번이나 성기를 물린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21세의 이 남성은 공사장의 이동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재빠르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네요. 이전 4월에 또 한 번 이 화장실에서 물린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약 2천여 명의 호주인들이 거미에 물린다고 하지만 1년 동안 2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거미에게 성기를 물린다는 건 거의 로또 수준의 확률인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몰래카메라 걱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몰카 성능이 날로 발전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직접 탐지기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걸친 남성이 쫓기듯 뛰어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전문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을 하다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여성 다리를 찍기 위해 지갑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권모 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찍고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느낀 공포는 몰카 불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쪽을 계속 주시하게 돼요. 옷을 갈아입는데 탁자 이런 데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갈아입는다거나 괜히 인터넷에 막 제 이름 쳐보고. 일부 여성들은 직접 몰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직장 여성 김모 씨도 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안은 층층마다 여자 화장실을 다 돌고 그랬었어요.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술집을 가도 기본적으로 들고 가서 뭐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탐지를 해보고. 한 여대 학생들은 몰카를 찾기 위해 캠퍼스를 돌고 서울시도 여성안심 보안관을 채용해 공공기관에 몰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아주 세밀한 쌀털만한 게 요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집중으로 점검하고서. 몰카 피해는 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추행이라든지 강간보다는 좀 죄질에 있어서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형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즈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즈 탐지형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여성들은 상당한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 탐지기, 또 무선 전파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8건. 그중 몰래카메라 범죄는 19건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지난해 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대천해수욕장엔 적외선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적외선 탐지기를 쏘자 렌즈에서 빨간 불빛이 반사됩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냅니다. 경찰들은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 환풍구와 샤워기 안쪽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변가에서 찍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고 작은 카메라로 해변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카메라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도 합니다. 보령경찰서는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단속반 20개 조를 투입해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내 호텔은 어딨지? 평택의 숙박업소에서 직원이 객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은밀한 장면을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곳곳을 수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박모 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만 100명에 달하는데 탁상 시계처럼 생긴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손님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실제 숙박업소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시에 몇 개 걸어서 그렇게 걸어가면 착취는 거야. 10시에 몇 개 걸면 몰라요. 문제는 이런 몰카들을 국내로 들여와 사고 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박 씨에게 카메라를 판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지만 전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엔 몰래카메라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장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요. 최근 정부가 몰카를 살 때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팔려나간 제품들에 대한 규모 파악이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느새 공포의 대상이 된 몰카. 나도 모르게 찍힐 수 있다는 불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재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공용 화장실이 범죄의 무방비란 지적이 잇따랐지만 여전히 아직도 대책은 없는 겁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갑니다. 20분쯤 뒤 경찰관들은 한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에 가자 뒷조차가 몰래 신체를 촬영한 20대 김모 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 촬영을 하고 있더래. 이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섰죠. 김 씨와 친구들은 인근 술집에서 피해 여성 일행과 처음 만나 함께 노래방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해명했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다른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재작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공용 화장실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예외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40대 남성이 휴대전화기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히기 직전에 몰카의 영상을 지워버렸는데 이 몰카를 찍으려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방을 맨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니 앞에 있는 여성 뒤로 슬며시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기를 꺼내 이른바 몰카를 찍으려 하지만 눈치챈 여성이 뒤로 돌아서 휴대전화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당황한 남성은 여성의 손을 뿌리치더니 곧바로 달아납니다. 40대 김모 씨가 몰카를 찍으려다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한 아가씨가 어떤 남자를 확 채는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는데 다시 한번 가랭이를 확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는데 결국은 남자는 도망갔어요. 피의자는 이곳에서 나와 인근 가게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오기 직전 조금 전 찍었던 사진을 지운 뒤 시치미를 뗐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혐의로 지하철에서 검거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수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